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공감 처방전입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완벽하게 설명했는데도 환자가 생각해 볼게요 하고 망설였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망설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고 환자의 마음을 여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신간이죠. 치료 계획부터 예상 결과, 비용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다 공유했는데 환자는 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쏟아붓는 정보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다른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환자는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감정이라는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상담실 문을 여는 거죠. 이 감정의 짐을 먼저 내려놓게 돕지 않으면 우리가 밤새 준비한 그 완벽한 설명은 그냥 소음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짚어볼게요. 상담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순간부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시작점은 바로 환자의 감정을 마주하는 그 순간입니다. 환자의 뇌는요, 우리가 하는 말을 분석하기 전에 생존 본능부터 켜요. 여기는 안전한 곳인가? 이 사람은 내 불안함을 이해해 줄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면 환자의 귀는 그냥 닫혀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전문적인 설명은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좋아요. 그렇다면 환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거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환자 마음속에 아주 단단한 방어벽을 만드는 세 가지 핵심적인 감정의 장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바로 불안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치료 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결과가 안 좋으면?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더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끝도 없는 만약에라는 질문들이 환자를 그냥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불안이 미래를 향했다면 공포는 과거를 보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오는 거죠. 예전에 겪었던 그 끔찍한 통증, 내 말을 뚝 잘라버리던 차가운 눈빛, 기대와 너무 달랐던 치료 결과. 이런 기억들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려는 발목을 딱 붙잡는 겁니다. 마지막 장벽은 의심입니다. 이건 뭐랄까요?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생겨요.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정보인데 환자에겐 외국어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격차가 혹시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중요한 걸 숨기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작은 의심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불안, 공포, 의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환자 마음속에 정말 견고한 벽돌담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 벽 너머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환자에게는 그저 나를 밀어붙이는 압박으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 좀 해볼게요 라는 말은요, 사실 더 이상 압박하지 마세요 라는 일종의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벽 대체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공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요, 그냥 착한 마음씨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방어벽을 해체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감이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특히 뭐가 아닌지를요. 무조건 네 맞아요 동의하는 거 아니고요. 아이고 어떡해요 동정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하고 바로 해결책 내놓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공감은요. 그냥 딱 이겁니다. 아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하고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런 상황이면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고 그 감정이 타당하다고 확인해주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동의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환자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그 감정을 인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불안하시죠? 괜찮아요. 사실 비슷한 상황에 오신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는 엄청난 안도감을 줍니다. 이게 바로 그 방어벽을 여는 마법의 열쇠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공감, 이론은 알겠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담 스타일을 바로 점검해 볼 수 있는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첫 5가지 항목부터 볼까요? 첫째, 시작할 때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대신에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렇게요. 이건 나는 당신의 병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거든요. 둘째,
환자의 불안을 많이 불안하시군요라고 말로 콕 집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이름 붙여지고 인정받는 순간 환자는 통제력을 되찾기 시작해요. 셋째와 넷째는 같이 볼게요. 과거 경험을 판단 없이 그리고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겁니다. 환자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중요한 정보고요. 들어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치료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환자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굳은 표정이나 떨리는 목소리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말로 다 못하는 진심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요. 이어서 다음 5가지입니다. 여섯째, 전문가로서 막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본능? 이거 잠깐만 참아주세요. 감정적인 연결이 되기 전에 주는 해결책은요, 그냥 또 다른 압박일 뿐이에요. 일곱째,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사소한 걱정이라도 환자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에이,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순간 신뢰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덟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상담의 성공 기준을 내가 설명을 얼마나 잘했나에서 환자가 얼마나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나로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죠. 아홉 번째, 환자의 감정이 안정되고 마음의 문이 열린 그 다음에 바로 그때 우리의 전문적인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상담이 끝날 때 환자가 치료 계획서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다, 위로받았다는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감은 그냥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공감은 질문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마음은 활짝 열리기도 하고 굳게 닫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이렇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여기 오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이건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이죠. 이 질문의 진짜 목적은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저는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차갑던 진료실 공기가 확 따뜻해져요. 또 다른 강력한 질문이 있습니다. 환자가 과거 경험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예전에 혹시 좀 불편한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이 질문은요, 환자가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과거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꺼내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그 경험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환자는 이 힘든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감이 상담의 기본이 되면요, 상담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그냥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혁신적인 전환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공감이 없을 때 우리의 목표는 환자를 설득하는 게 되고 우리 역할은 어쩐지 판매원처럼 느껴지게 돼요. 하지만 여기에 공감이 더해지는 순간 우리의 목표는 환자를 위한 안내가 되고요. 우리는 신뢰받는 조언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망설임이 아니라 함께 길을 찾아가는 협력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의 결론이에요. 환자의 감정을 먼저 따뜻하게 다뤄줄 때 우리의 전문적인 설명은 차가운 강요가 아니라 따뜻한 안내가 되고요. 환자의 선택은 수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존중받는 주체적인 자율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초점은 이 병의 치료에 있는가? 아니면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저 한 사람에게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진료실 풍경은 아마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